노트북 영역에서도 크게 두 가지예요. 좀 고성능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영상 편집, 온라인 생중계, 특히 온라인 생중계 같은 것들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소스를 많이 잡아먹고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고사양의 노트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디자인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이제 CPU 성능도 높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고성능의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서 정말 사양을 많이 필요한 게 바로 게임이거든요. 요즘에 게임들이 워낙 보면 정말 후덜덜 하잖아요. 뭐 영상도 막 저기 그래픽도 되게 엄청나고 용량도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위해서 노트북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동영상 작업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노트북 종류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기본적인 업무용 컨텐츠 비즈니스용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문서 작업, 간단한 화상회의, 간단한 디자인, 간단한 형태의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러면 보통 대다수의 이런 비즈니스 노트북들이 한 13인치급 정도에서 14인치 정도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크다 그러면 이제 한 15인치급까지도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다 그러면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지원 사업하면서 제가 상담도 많이 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영상을 많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다들 뭘 생각하시냐면 어도비 프리미어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게 프로그램이 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좀 고사양 작업이기도 해서 그만큼 사양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막상 사용하려고 그러면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그걸 또 배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 작업들이 그렇게 꼭 프리미어로만 작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간단히 보면 우리가 유튜브도 보면 유튜브에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거기서도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보게 되지만 그중에서 그냥 보통 단체들이나 기업들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다루려고 생각하시는 목적의 영상들, 컨셉들을 보면 그렇게 효과가 많이 들어가거나 복잡한 편집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영상 편집 편의성이 좋은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태블릿 PC들이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장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태블릿 PC들을,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것들은 장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단한 영상 작업들을 좀 종종 하는 편인데 뭐 집에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거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아이패드로 많이 편집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사양들을 다시 우선 이게 제일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살펴보면 업무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보시면 나중에 뭐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보이시죠? 네. 자, 단어에 보면 이제 노트북 카테고리에 보면 아까 제가 단어가 장점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옵션들을 선택해서 이제 내가 나한테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필터링해서 제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어느 회사 제품이 좋을까가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사실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립 PC도 맞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노트북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트북은 제조사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다른 제조사로 생각한다 그러면 브랜드도 생각하시겠지만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또 AS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뭐 사실은 다 제조사들이 다 괜찮아요. 다 좋지만 이제 AS 같은 것들을 좀 고려 안 하실 수가 없겠죠. 특히나 자체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처리 방법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은 AS만 본다 그러면 삼성과 LG를 뭐 당연히 1순위 뽑아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가성비를 좀 중시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과 LG 전자 제품들은 좋아요.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너무 좋은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특히 국내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은 부분들이 있고
삼성과 LG전자 제품들 대다수가 좀 프리미엄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뭐 저렴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일반 비영리 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에게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럼 넥스트로 어디를 좀 많이 추천드리냐? 저는 크게 세 가지. 레노버, 그리고 델, 그리고 HP입니다. 왜 요거, 여기 하나 좀 더 하면은 이제 저는 에이수스 정도까지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삼성, LG가 가장 이제 먼저 1순위가 떠오르긴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PC 시장에서 넘버 1, 2, 3는 레노버, 델, HP입니다. 요 세 개사가 그냥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아마 레노버가 1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요 세 개 회사들은 일반적인 그냥 개인 용도도 뭐 물론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하지만 비즈니스용 노트북들을 정말 많이 취급하는 편입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 원천 기술들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제품들 완성도가 되게 좋기도 하고요. 또 많은 시장을 또 거느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도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 라인업이 정말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 LG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에 AS망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레노버, HP, 델 정도 그러면 그래도 국내 AS망이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이수스도 이제 요거 세 개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에이수스는 제품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반의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기도 해서 뭐 에이수스까지도 좀 그래도 포함해 보신다 한다면 여기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이제 사양들도 사양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인텔이냐 이제 AMD냐 요거 두 개를 이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옵션 사항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일반적인 업무상에서 사용한다는 거 고려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최소 단위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인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요 코어 i3 보통 이제 i3, i5, i7 뭐 그 위에는 이제 i9도 있어요. i9은 이제 정말 초고사양의 제품 그런 작업용이고 정말 가격대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굳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통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i3나 i5가 적당합니다. 물론 뭐 i7 나쁘다 이런 건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신에 나온 세대들이 이제 12세대 제품이에요. 12세대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아직 12세대가 적용된 노트북 제품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딱 출시를 하면 보통 이제 CPU가 먼저 나오면 데스크탑용으로 먼저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제조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사의 제품들의 이제 라인업을 개발해서 선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출시한 시기보다는 조금 더 노트북으로 나중에 나와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대다수는 이제 11세대,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됐던 CPU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i3만 놓고 지금 판단해 볼게요. i3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고 아까 13인치급 또는 14인치급 제품들이 가장 이 제품들이 라인업들도 제일 많이 있고요. 비즈니스 노트북들이 한 요 형태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메모리. 저는 메모리는 저가형들은 4기가 좀 분명히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적어도 8기가는 돼야지 좀 원활하게 좀 장기적으로 1, 2년 쓰실 거 아니니까 적어도 5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8기가는 잡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본적인 메모리를 먹는 용량들이 있거든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메모리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저장 용량은 뭐 적어도 256기가 이상급 정도, 또 높으면 512기가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는 뭐 더 무거워도 괜찮은데 적어도 한 요 정도 급 사이. 그러니까 1.5kg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가지고 다니는 좀 부담감이 분명히 생기시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어댑터도 좀 커지게 되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여성 활동가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여성 활동가 분들 드시기에는 1.5kg 넘어가면 정말 좀 무거우실 거예요.
한 1.34kg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리고 정말 외부 업무가 참 많으신 경우는 그러니까 성능에 무게를 줄 것인가 이동성에 무게를 줄 것인가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동성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이동성을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 1.34kg 이하의 제품들을 선택해 보셔도 되는데 그런 제품들 중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운영 체계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운영 체계에 대한 건데 뭐냐면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윈도우가 탑재된 제품들은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제품들보다 대략 한 10만 원 가량이 더 비쌉니다. 대신 이제 구매를 하면 설치되어 있으니까 더 건들 거 없죠. 편해요. 단점이 뭐냐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에는 윈도우가 그 제품들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고장나거나 버리게 되면 사실은 구매할 때 이미 윈도우 가격까지 포함해서 내가 구매한 건데 이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윈도우를 내가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윈도우 카피가 있다. 특히 이제 아까 저희가 테크숲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윈도우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또 윈도우 최저 설치용으로 그냥 구매하셔도 되는데 그 경우가 한 15, 16만 원 정도 합니다. 정품의 경우에는요. 그럼 비정품 써서 깔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정품을 쓰시라고 권한을 드립니다. 그게 라이센스를 침해해서 뭐 문제 생겨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안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그 정품을 쓰지 않아서 보안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저는 최근에도 여러 봤거든요. 특히 최근에 랜섬웨어 같은 것도 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정품을 꼭 쓴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안 걸릴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정품을 썼으면은 좀 기존의 정품 소프트웨어에는 그런 보안 패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면 또 보안 패치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정품을 쓰지 않으면 그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날려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비단 작은 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단체들에서도 랜섬웨어 문제가 생겨서 랜섬웨어 걸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해커가 이거를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뭐에 쓰는 전 정품을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설치하냐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프리소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무슨 낮은 제품 가격 중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먼저 검색되는 게 이 레노버. 레노버 제품들이 가성비가 되게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제품은 저희도 쓰고 있어요. 저희도 쓰고 있는데 14인치고 무게도 약간 이건 크긴 하죠. 이제 1.5kg이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프리더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도 그때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남짓 정도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는 게 외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문제가 아니시라 한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이런 사양이다. 이런 이제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사이에 정말 가성비 좋은 이런 노트북들은 좀 살짝 아쉬운 건 약간 무게에서의 좀 아쉬움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1.3kg 정도에서 가벼운 편에 속하는 거죠. 성능적으로는 특히 제가 예전에는 제가 i3 제품 살짝 무시했던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10세대 인텔 10세대 이후의 i3 제품들은 이게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리뷰를 좀 해봤었는데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에 쓰실 때는 뭐 사실은 거의 불편하거나 이렇게 뭐 느리거나 이런 느낌은 거의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업무용, 사무용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해 보시는 건 좋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프리더스를 선택했지만 윈도우 홈이나 또는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조금씩 더 올라가죠. 최소 5, 6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머리 아프게 설치하고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거 살래 이러시면은 이런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윈도우 하나 카피해 사놓으시면은
회의용 노트북을 안 쓰신다 하더라도 그걸 딴 데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신다면 뭐 프리도스 요 이렇게 윈도우 미설치 모델로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i3의 모델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라이젠, AMD에서 나온 라이젠도 되게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정말 가성비 좋게 살려고 그러면 지금 나온 게 4세대인데 정말 좀 가격 좀 약간 싸게 살린다 생각한다 그러면 3세대 거 선택하시면 되게 괜찮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i3보다 좀 가격도 이게 생각보다 요즘 올라왔네요. 네, i3 4세대 라이젠 3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이것도 보면 i3나 라이젠 3나 성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뭐 싱글 코어의 차이니 뭐니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여러분 저희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말 게임 같은 거 해서 막 디테일한 성능을 따지거나 이럴 때나 좀 고려할 부분이지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것들을 보면 HP 제품들이 되게 성능이 괜찮은 편이다. HP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해 보시면 네,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 그래서 뭐 모든 게 다막 못해도 100만 원을 될 거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 한 진짜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저렴하게 50만 원대 조금 더 성능을 좀 더 고려하신다면 60만 원대만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의 노트북들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이제 웹캠을 사실 필요도 사실 없고요. 물론 웹캠은 좀 더 이제 좋은 화질을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 필요는 있는데 뭐 그건 차치의 문제고요. 우선은 뭐 이렇게 해서 고려하셔서 선택해 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시가 돼서요. 제가 사실은 이 교육을 작년 8월에도 한번 했었는데 2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았었으나 사실은 정말 다룰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다루지 못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좀 얘기하다 보면 다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뭐 자료에 제가 많이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링크나 이런 건 다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그걸 또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 한 5분 정도 휴식하셨다가요. 3시 5분, 지금 3시 6분에 다시 또 이어서 이제 다음에는 데스크탑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6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좀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데스크탑 쪽을 설명드리기가 앞서서 저는 이제 데스크탑은 살짝 간단해서 네, 노트북 쪽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이 또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업무용 노트북, 그러니까 문서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뭐 디자인 작업, 뭐 간단한 영상 편집, 뭐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이제 업무용 노트북, 또 가성비 좋은 업무용 노트북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노트북으로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사양 작업은 꼭 데스크탑을 가능하면 해야 되고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간단한 것들은 업무용 노트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나름의 인식이 좀 있었지만 이제 노트북도 이제 너무 이제 데스크탑 못지않게 성능이 좋아진 것들이 정말 많아서 노트북을 가지고도 영상 편집 같은 것들 같은 이제 고사양 작업들을 무난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다. 그런 모델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트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아까 제가 봤었던 이제 다나와의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나와에서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이제 옵션을 전체적으로 펼쳐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말 많은 이런 게 있죠. 이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고 선택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의 필요에 맞는 사양에 있는 맞는 그런 이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썬더볼트에 대한 유무 같은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USB-C가 3.인지 3.1인지 3.0인지 등등등 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 저도 모르는 게 있는 여러 가지 규격에 대한 것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고사양 작업이 가능한 그런 것들, 그런 고성능을 갖춘 이제 노트북을 알아볼 건데, 보통 그런 것들이 게이밍 노트북 영역에 있는 게 많단 말이죠. 또는 게이밍 목적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들을 위한 노트북이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노트북으로 구분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는 굳이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친절하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옵션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픽 카드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제품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RTX, 거기 최신 나온 게 RTX 30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AMD에서 나온 이제 라이젠이라고 하는 게이밍 노트북, 라이젠이라고 하는 AMD에서 나온 라데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이제 노트북들도 있어요. 들어간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보통 제가 보편적 기준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최신에 가능하면 이제 어쨌든 고사양 것들을 신품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최신 걸 사는 게 좀 더 맞으니까 그 기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50, 3060 더 키워볼게요. 잘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3050, 3060, 3070, 30ti, 3080, 30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윗급으로는 3090도 있긴 한데,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고사양인 그래픽 카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볼 거는, 그럼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 걸까라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비영리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 같은 곳들에서 게이밍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시는 경우는 없으실 거고, 영상 편집 또는 이제 그 생중계 같은 이런 작업들을 목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영상 편집을 이런 정도가 사용되는 걸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는 제가 꼭 영상 편집을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진행했었던 다른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 소개해드리는 교육도 있어서 그런 걸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적어도 140, 50만 원, 150만 원 정도 이상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해서 고상 노트북을 사는데, 의 경우는 이제 그때는 정말 전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도 필요하고 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고려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니까 어도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걸 이제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마다도 조금씩 특성들이 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어도비가 있고, 또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저는 이제 맥북 에어를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맥북을 제가 이렇게 쓰는데 잘 안 되나? 맥북은 이제 파이널 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래픽 카드도 분명 보상에서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어도비는 조금 더 타는 게 뭐냐면 CPU와 램을 탑니다. 메모리를 타요.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조금 더 어디다 투자한다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CPU와 메모리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영상 생중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추 그 정도 사양되면은 근데 생중계가 그 정도까지 사양 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 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3060 이상 되는 것 추천드리는데 3070 이상 되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뭐 3050, 3060 이하 정도 되는 걸로 우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는 16인 뭐 14인치급 때 좀 영상 편집할 때 작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편집을 실제 작업하실 때 노트북만 넣고 쓰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사무실에서 만약 편집을 주로 하신다고 또 가정한다 그러면 또 모니터를 같이 놓고 쓰시는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CPU가 될 텐데 CPU는 코어 i5 요거급 이상 되는 건 좀 많이 가격이 너무 비쌀 거고요. i7 인텔로 치면 i7급, 그리고 AMD 라이젠 제품으로 따진다 그러면 라이젠 7급 정도, 또는 뭐 조금 타입한다면 라이젠 5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메모리는 적어도 16기가, 네, 많으면 32기가. 그리고 고려하실 때 이 노트북이 아까 메모리 같은 것들은 나중에 칩을 추가로 사서 끼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저장 용량인데 아무래도 고사양 작업들을 영상 같은 거 기본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게 꼭 무슨 4K 영상 아니라 하더라도요. 같은 이제 풀 HD 정도 되는 이제 영상 파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카메라로 찍었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의 밀도가 달라져서 용량 유형이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카메라를 이제 사진과 영상을 좀 좋아해서 저도 몇 가지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카메라로 이제 4K 영상도 아니고 일반 풀 HD 영상 그냥 찍으면 한 1분짜리 찍어도 용량이 한 4, 5, 6기가가 그냥 나갑니다. 네. 그걸로 이제 나중에 편집한다 그러면 더 이제 용량 커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512기가 또는 1TB 정도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외장 하드나 외장 SSD, 또 이제 게이밍 이런 이제 노트북들은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붙이거나 교체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있는 것들도 고려해 보셔도 되는데, 우선 기본 용량은 한 512 정도에서 1TB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리고 무게. 이게 게이밍 노트북들의 영역에 들어가면 정말 용량이 무게가 정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고사양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무거운 것도 사실은 이게 딱 책상에만 자리에만 놓고 쓸 것들이 분명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에 따른 갖고 업무용 그걸 쓰시는 분은, 다른 분은 좀 가벼운 업무용 노트북 쓸 때 이분은 이걸 들고서 업무용도 쓰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이제 나가서 할 때 외부에 나가서 이제 편집을 외부에서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걸로 생중계 작업을 하러 간다. 그때도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것도,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도 조금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2kg 정도 대 정도가 제일 좀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브랜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레노버, HP, 델 아까 말씀드린 요 정도지만 더해서는 요 게이밍 노트북 영역에서는 에이수스가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조금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하고서 이제 옵션 선택을 하고서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이런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25kg에 1.56인치에 FHD 뭐 등등등의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에요. 물론 가격이 100만 원 넘으니까 이게 저렴하다고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근데 이제 성능적인 거나 활용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정도 사양으로 데스크탑 맞춘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비싸집니다. 네, 거의 한 160, 70 이상 훨씬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좋은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그냥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센터도 최근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청년활동가 한 분이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영상 편집 같은 거나 디자인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그러면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저희도 생각이 들어서 잘 고민하다가 저희도 제품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이 제품이었습니다. 저희도 막 이런 것들도 고민하긴 했는데 좀 약간 투머치하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주 사양이 높은 하이까지 찍힐 필요는 없고 간단 영상 작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는 수준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사양으로 뽑았는데 저희는 이제 라이젠 7 들어간 모델 사서 이거보다 좀 가격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저희가 구매했던 제품이 여기 목록에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이제 빅터스 또 에이수스의 터프 모델들도 되게 유명한 그런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이거는 왜 가격이 조금 더 제가 아는 것도 저렴하다 했더니 이건 리퍼피쉬 제품이네요. 리퍼피쉬는 이제 제품이 반품된 거를 좀 선물을 봐서 나온 제품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거 잘 고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보셔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에 비하면 좀 게이밍 노트북스럽지 않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업무용 노트북처럼 생겼지만 화면도 크고 화면도 이게 16인치에다가 화면 해상도도 일반 FHD보다 조금 더 화면 비율이 좀 더는 큰 이제 그 2K 정도 되는 화질을 갖고 있어서 영상이나 디자인 작업할 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용이할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이것을 저희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구매할 때 저도 엄청나게 고민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지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정작 저희 거 살 때는 저희도 이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게 좀 합리적일까 뭐 그런 부분들 고민했는데 자 근데 또 게이밍 노트북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돼 있어서 이걸 선택해 보면 TGP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서 전성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전성비 해석이 어떻게 그게 맞나? 토탈 그래픽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전력을 가져 끌어다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TGP 100을 초과하는 그래픽이 고성능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거 보면 5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RTX 305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이제 100% 350의 기능을 다 쓴다고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거는 게이밍 같은 걸 할 때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할 부분은 오히려 CPU와 메모리가 좀 더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걸 저희 담당자가 단순히 업무용으로만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 작업용만 쓸 건 아니고 다른 업무용으로 다양하게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디자인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이제 저희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을 고려해서 선택한 건 아니었다. 근데 정말 만약에 이제 막 4K 영상 같은 거 편집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좀 더 이제 고성능의 이제 그런 걸 더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도 그런 의미에서 적정하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더 성능이 높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실 때 단순 CPU, 메모리뿐만 아니라 TGP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별로 신경 쓸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고 고사양 작업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TGP를 좀 고려해야 된다. 데스크탑용은 그런 건 고민이 없는데 노트북용은 이제 노트북이 아무래도 배터리 관리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발열 관리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TGP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품들마다도 조금씩 이제 설정해 놓는 그런 부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꼭 신품만 사야 되느냐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충족하시면 사실은
신품 사시는 게 여러모로 좀 좋긴 하겠지만 사실 꼭 신품만 사는 게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목적들이 일반적인 업무용 정도,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더구나 요즘에 클라우드화 되어 있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연결성이 더 좋은 필요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는 꼭 신품만 사는 건 또 답이 아니다. 그래서 중고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중고는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원래 기관에서 구매하시려고 그러면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고 구매는 증빙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중고 물품을 좀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또는 아까 리퍼비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중고 물품들을 싹 수거해가지고 정비를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중고 리퍼비시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법인 카드나 법인 뭐 계산서 발행도 되고 증빙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근데 이런 거 구매하실 때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살려고 해.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걸까라는 게 좀 되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업체들에서 이제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열해내는 걸 보면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부분을 보시면 좋냐면 특히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건 대다수가 이제 인텔 CPU가 들어간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면 인텔 i5 32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 있는 건 메모리고 요거니까 요건 다 아실 거고. 근데 3230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앞에 제가 인텔 CPU는 세대가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해 나온 게 12세대, 작년에 나온 게 11세대. 그러니까 매년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숫자가 그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2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세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9년 전에 9년 전에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지금 쓰시기에는 그냥 당장 쓰시기에는 무리는 없어요. 그냥 간단한 운동 작업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공용으로 쓰시는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거 교육용 이런 건 괜찮은데 업무용으로 조금 그래도 몇 년, 3, 4년 이상 쓴다고 고민했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근데 여기 보시면 4210 있죠? 이런 것들은 4세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세대급이나 6세대급 이상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5세대급 이상 되면 지금 드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뭐 진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이는 사양들이 한 6세대급 이상을 저희는 주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8, 9세대 쓰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다고 제 사비를 들여서 저는 구매를 해서 쓰는 편인데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인텔 7세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건 되게 친절한 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7세대인데 이런 사양에 47만 원. 그러면은 이제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노트북의 저가형들도 은근히 있어서 그런 걸 따지시면 뭐 그냥 가격대는 신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리퍼비시 된 걸 구매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기도 하고 신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는 이 요가 370이라는 거는 좀 당시 출시 가격은 훨씬 더 높았던 제품이긴 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